네,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자본시장의 김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지난번에 한번 또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가장 주식시장에서 핫한 기업이죠. 네. 구 현대사료인데 사명을 바꿨어요.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로. 네. 이번에 또 카나리오 바이오의 모회사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죠. 세종메디칼. 네. 정말 상당히 요즘 인수만 했다면 계속 상한가를 가고 네, 맞습니다.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게? 예, 카나리아 바이오, 즉 예전에 이 현대사료였던 이 회사가 모회사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의 최대 주주인 세종메디칼 컴퍼니 지분 100%를 이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인수해서 세종메디칼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. 해당 계약을 지난 15일에 체결했다고 18일에 밝혔습니다. 네, 불과 며칠 안 됐죠? 네, 맞습니다. 주말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네. 인수한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이번 인수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세종메디칼의 의료기기 사업과 추가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되는데요. 네. 이 세종메디칼의 자회사인 이 제넨셀이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2상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이 단팔수 추출물 신소재인 ES16001은 인플루엔자 치료제로도 개발될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는데요. 이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변이종이 나타날 것이면서 이 치료제를 확보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데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번에 세종메디칼의 자산도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. 네, 맞습니다.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 나한익 대표는 이 세종메디칼의 이 현금성 자산만 1,000억 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이 1,000억 원을 보유한 회사로 M&A를 위한 이 자금이 충분하다고 밝혔는데요. 네. 이 적극적인 M&A를 통해서 고성장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네. 실제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추가적으로 CMO, CRO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. 네. 그럼 향후 이 기업들까지 인수되면 회사의 현금 창출력은 엄청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통상 바이오 기업들은 이 신약이 성공해서 매출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고 상당한 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 경우에 대부분 외주비로 비용을 지출하는데요. 이는 전임상이나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이 CRO 기업에 외주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. 네. 여기에 이 제조, 즉 CMO, 그리고 유통 제약사들을 위해서 상당한 외주비가 지출되는 이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가치 사슬을 전부 구축을 한다면 상당한 이 캐시카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. 특히 뒷단계에서는 신약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이 기업 급수적인 매출 성장이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원래 세종메디칼은 뭘 했던 회사였었죠? 예, 이 회사는 2010년 8월 3일에 설립돼서 의료용 기기인 이 복강경 수술 기구 등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회사입니다. 의료기구 회사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회사는 이 트로카를 비롯한 다양한 수술 기구를 개발하고 생산 경험을 보유했는데요. 이 향후 급변하는 이 복강경 수술 시장에서 대응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복강경 수술 기구인 이 랩싱글 플러스는 로봇 수술 발전과 함께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세종메디칼이 올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제네셀 네. 회사인데 네. 어떻게 인수를 한 거죠? 이 세종메디칼이 올해 제네셀에 총 113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었는데요. 네. 이 제네셀은 이 세종메디칼에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 최대 주주인 강세찬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의 이 보유 주식 일부도 세종메디칼에 양도하기로 했었습니다. 이로써 이 제네셀의 최대 주주는 세종메디칼로 변경이 되면서 네. 이 안정적인 임상 진행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현 조직을 유지하면서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과 경영에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. 네, 이번에 그럼 카나리오 바이오엠이랑 제네셀 네. 두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나올 수가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하는 이 제넨셀이 이 국내 자생식물인 단팔수에 이입해서 추출한 신소재 기반의 신약 후보 물질로 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대상포진이나 코로나19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요. 이 합성의약품의 개발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 천연물을 활용한 이 의약품이 난치병 치료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넨셀과 카나리아 바이오의 이 시너지는 상당히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전일도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면서 7만 명이 돌파가 됐어요, 확진자가. 네. 요즘 이러면서 주식시장에도 다시 한번 또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백신 테마 관련된 테마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네. 이번에 그 제네셀이 만드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네. 임상 진행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
예, 이 제넨셀은 이미 2020년 12월에 인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. 네. 상반기 식약처로부터 경구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ES16001의 이 국내 2상, 3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. 해당 승인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의 정식 개시를 의미하는데요. 이 글로벌 임상은 우리나라와 유럽 3개국 그리고 인도 등 5개 국가에서 실시가 되면서 총 1,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용량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을 검증하게 될 예정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나리아 바이오는 우리 난수암 치료제로 상당히 네. 유명한데 오레고보맙 네, 맞습니다. 인데 이번에 세종 메디칼 인수로 이런 사업들이 더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? 그러면? 예, 맞습니다. 이 세종 메디칼의 관계사인 이 카나리아 제넨셀과 이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보맙의 개발이 이제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. 이 오레고보맙은 이 말씀하신 대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0.0027의 놀라운 피값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했는데요. 이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글로벌 임상 3상이 궤도에 오를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박차를 가하면서 이 제네셀과의 이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뭐 지난 방송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보맙 네. 난소암 치료제에 뭐 새로운 희망이 일고 있다는데 이런 네. 부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이 난소암이란 것은 이 절제 수술 이후에도 약 80%의 재발이 일어납니다. 기존 치료제보다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을 고작 뭐 2개월이나 3개월만 늘려놔도 상당히 FDA에서는 엄청난 신약이라고 네.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이 오레고보맙은 이 대조군보다 약 30개월 이상 더 긴 무진행 생존 기간을 기록을 했는데요. 지난 2020년 10월부터 6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, 유럽을 포함한 15개국에서 143개 사이트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 내년 3분기쯤에는 유의미한 이 임상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오레고보맙의 정확한 가장 큰 특징이 뭐죠? 예, 아주 다른 경쟁 제품 대비 특징은 바로 이 작용 기전의 차이입니다. 네. 이 정상인에게서 이 암세포가 항상 발생하고 사멸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. 네. 이때 이 암세포를 사멸을 시키는 게 바로 이 T세포입니다. 네. 근데 이 T세포는 난소암이라는 이 난소암 주변에 있는 CA125 항원을 이 암세포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난소암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. 네.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식별하지 못하는 이 과정에서 오레고보맙은 이 CA125 항원의 특정한 작용 기전을 통해서 이 네.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네. 즉 T세포가 난소암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일종의 이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대표를 한번 초대를 했었는데 네, 나은익 대표님 오셨죠.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들었어요. 이게 근데 네. 난소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췌장암이라든가 여러 암 쪽으로도 우리가 확장성이 있는 네, 또 치료제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. 자, 어쨌든 카나리오 바이오가 이전에 현대사료 두얼물산으로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핫했어요. 네. 심지어 요즘 너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 네, 뭐 맞습니다. 조사도 한다. 네. 뭐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. 좀 어떤가요? 주식시장에서는? 예, 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현재 거래 정제된 디아크죠. 전 사명은 네. 오큐피인데요. 네. 이 디아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이 자동차 내외 장재 회사였던 이 두올 산업은 캐나다의 바이오 기업인 온코퀘스트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오큐피로 변경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2020년에 이 바이오 벤처 붐에 편승을 했는데요. 이 당시 해외 투자자가 15억 원 규모의 공매도를 합니다. 네. 동시에 이 바이오 관련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이 네. 나오면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수순을 받는 것으로 점쳐졌는데요. 네. 이때 이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15억 원을 공매도를 하고 상장 폐지가 되고 적립매매 때 싼 값에 이 주식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잭팟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오큐피는 상당히 묘한 꾀수를 부렸는데요. 바로 회사를 3개의 회사로 분할을 한 것입니다. 네. 이 거래 정지가 된 오큐피와 두올물산 홀딩스 그리고 바이오 IP를 보유한 오큐피 바이오로 이 3가지로 분할을 하면서 상당히 돌파구를 마련했었습니다. 이 당시 두얼물산 장외거래 시장이 KOTC에 상장했는데 이때도 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. 네, 맞습니다. 이 두올물산 홀딩스의 자회사인 두올물산을 이 KOTC에 상장을 시켰습니다. 네. 작년 9월에 KOTC에 등록된 이 두올물산의 주가는 5개월 만에
무려 490배가 올랐습니다. 네. 상장할 때 시가총액은 500억 원이었는데 그 당시 약 26조 원까지 급증을 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. 네. 이 두올물산 모회사의 공매도를 쳤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당시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이제 현대사료를 또 인수했죠. 네, 맞습니다. 그 이후에 현대사료가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. 네. 지난 4월에 이 현대사료는 옛 두올물산이던 카나리오 바이오가 특수관계인인 이 와이드필드 조합 그리고 하이라이트 컨소시엄 1호 조합과 함께 현대사료 지분 71%를 인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. 네. 이 현대사료를 인수한 카나리아 바이오 측은 막대한 평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주식 양수도 관련 주당 가액이 약 2만 2천 원대이기 때문입니다. 이 공시일 당시 현대사료 시세가 12만 원을 기록한 것을 보면 거의 뭐 5배에 남는 이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. 이후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카나리아 바이오 M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 현대사료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이 세종 메디칼을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참 이렇게 뭐 주시장에서 핫하다는 이유는 거꾸로 돌리면 네. 이 난소암 시장에 상당히 그 한우들을 위한 정말 큰 호재고 네. 이만큼은 또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걸 또 반증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좀 앞으로 이런 그 난소암 치료제들이 정말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이 잘 임상 3상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계속적인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난소암 치료제와 관련돼서 네. 후속적인 계속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